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단알 매수를 좀 해봤고요. 예, 오늘 만들어진 시가 부근에다가 미리 좀 매수대기를 걸어놨고요. 지금 일부 물량이 좀 체결이 됐습니다. 자, 나머지 물량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체결이 됐고요.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9월 1일입니다. 자, 단알을 어제 이제 종가 무렵 정도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시가 자리 정도 왔을 때 좀 매수를 했었고요. 아래쪽으로 좀 빠졌지만 바로 반등을 좀 줬습니다. 자, 현재 좀 갭이 발생을 하고 있죠. 한 5%, 5.4% 정도 갭이 뜨는데요. 요거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좀 매도가 됐고요. 자, 반등에 성공을 하네요. 자, 뭐 이런 자리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좀 세다면은 여기까지도 뭐 가능하겠죠. 자, 일부 물량 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저가 이탈을 하면은 전체 물량 다 익절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 이탈이 좀 나오면서 좀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저가 이탈하면 바로 매도할게요. 자, 전량 익절로 매도했고요. 자, 단알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했고요. 단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알은 지난주 금요일에 한 차례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은 아래쪽에서의 일정한 저항을 받던 박스 구간을 이날 이제 좀 강하게 돌파를 했죠.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지만은 거래 대금도 전고점을 넘기는 거래 대금이 좀 터지지 않았고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려서 그렇게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가 조금 강하게 움직였죠. 자, 음봉으로 윗꼬리 달린 캔들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그래도 강하게 좀 움직였었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이제 갭을 띄우고 위쪽으로 한 차례 강하게 좀 움직였었죠. 자, 그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 잘 횡보를 하던 자리를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자, 이런 자리 이제 이탈이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투매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으면서 아래쪽으로 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시가 부근에 조금 위에서 여기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살짝 줬지만 장마판에 좀 아래쪽으로 흔드는 구간이 있었고요. 뭐 종가상으로는 거의 뭐 끌어올려 놓고 종가를 잘 관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가 갭이 발생을 했죠. 이렇게 이제 시가 갭을 좀 강하게 띄웠습니다. 오늘 한 5.9%가 시가 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시가 무렵에다가 일단은 절반 물량을 좀 정리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고요. 아래쪽으로 살짝 뺐다가 위로 좀 상승이 나온 구간에서 제가 또 일부 물량을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위쪽에서 수익 구간을 줄 때 한 70% 물량을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요 저가를 이탈을 할 때 제가 물량을 다 정리를 했는데, 자, 여기를 살짝 이탈을 시키고서 바로 이렇게 상승을 줘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뭐 털린 거죠. 자, 요 구간이 추가 상승으로 거의 한 8.6% 가까이 나왔네요. 충분히 뭐, 한 차례 더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아쉽게 이 흔드는 구간에서 결국엔 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뭐 세력들이 항상 이렇게 이제 쉽게 수익을 주질 않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흔드는 구간을 통해서
물량을 좀 뺏어가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뭐 제 기준대로 매매를 했고 뭐 손해가 아닌 수익에서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고요. 자, 단화를 통해서 어제 이제 투매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서 종가 베팅 개념으로 오늘 좀 수익을 잘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또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DPC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시가갭이 굉장히 강하게 떴던 종목인데, 자, 얘는 방탄소년단 관련한 종목이죠. DPC하고 키스트하고 뭐 LB세미콘 정도가 방탄소년단 관련한 종목인데요. 그중에 이제 DPC가 가장 강하게 좀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자, DPC는 일정하게 이제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위쪽에서 좀 행보를 하면서 작은 박스권을 좀 만들었죠. 이런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일정한 저항 라인을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좀 띄우면서 이렇게 시가갭을 띄웠죠. 방탄소년단의 신곡인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달성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강하게 좀 시가갭이 발생을 했고요. 자, 그렇지만 이 종목이 어제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력주 시가개 매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한 영상이 있는데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조건에 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지켜는 보고 있었고요. 자, 요 자리 이제 시가개 매매 대응을 하진 않았어요. 어제 이제 시간에서 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아니고 뉴스 자체가 빌보드 차트 1위라는 이제 뉴스를 터뜨리긴 했지만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뭐 더 좋아질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발성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갭상승이 발생을 하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더 좋아질 만한 건덕지 또 뉴스나 재료가 지속될 만한 이유가 있다라면은 주가는 좀 횡보를 하면서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좀 강하게 한 차례 위로 시가서부터 치든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뉴스와 같이 단발성 재료로 더 이상 좋아질 게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그냥 쏟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저도 패스를 했고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지켜보고 있었고요. 여기 이제 어제 만들어졌던 종가죠. 이 종가 살짝 위에서 제가 좀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살짝 반등이 나왔어요. 이제 분봉상 보면 자, 저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여기가 이제 어제 만들어졌던 종가 자리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뭐 이런 자리까지 오면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겠다.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조금 위에서 매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수익 실현할 수도 있었는데 반등 구간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1.9%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물량도 그렇게 많이 산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좀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후장에 이렇게 한 차례 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도 이제 마이너스 상태긴 한데 일봉상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이런 자리까지는 한 차례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에 반등이 좀 나오면 매도를 해서 물량을 좀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DPC보다는 코오롱 머티리얼인가요? 네, 이 종목이 훨씬 더 시가개 매매하기에는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은 체크를 못했어요. 자, 이 종목이 어제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 상한가에 들어갔었고요. 오늘 이제 시가갭을 강하게 띄우고 시가갭 매매 자리를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 대응을 했다면 오히려 이제 이 종목이 수익을 잘 줬을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어제 이제 시간에서도 상한가에 들어갔었고 이 수소 관련해서 그린 뉴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뉴스를 통해서 이제 강하게 상한가에 좀 들어간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가 향후에도 지속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정부에서 그린 뉴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시가격 매매 대응을 할 때 뉴스나 재료적인 요소로도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매매를 마쳤고요. 오늘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면 뭐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대부분 코스닥 소형주에서 오늘은 상한가가 좀 많이 들어갔고요. 거래대금이 좀 적게 터지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저는
거래 대금이 약하게 터지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정석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좀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아서 잘 뭐 그런 종목들로는 매매 대응을 하지를 않아요. 자, 후성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에서는 잘 움직였다. 거래 대금도 활발하게 터지고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은 오늘 5천억이 넘게 거래가 좀 터지면서 그래도 아래쪽에서 만들었던 일정한 저항 라인인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자,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면 굉장히 좀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윗꼬리를 좀 달면서 상한가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지만 분봉상의 움직임은 괜찮았습니다. 예, 분봉상의 움직임이 이렇게 이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매물대들을 소화하는 과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용주급으로 이렇게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상승이 나온 모습이고요. 자, 종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행보를 하면서 투매가 떨어지지 않고 종가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내일 움직임을 좀 보면서 관찰을 잘 해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녹시자 MS가 이연상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혈장 치료제 관련한 이슈도 있고요. 이번에는 분자 진단 키트 수출허가라는 뉴스가 좀 뜨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어제도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 오늘 한 차례 더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일봉상으로는 이제 강한 종목의 모양이 좀 만들어졌죠. 자, 일봉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앞쪽에 이런 매물대들을 일단 돌파를 했거든요. 꼬리 매물대까지는 돌파를 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산을 하나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거래대금 또한 3천억이 넘게 터지면서 준수한 모습을 보였고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진입이 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강한 종목의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움직임을 좀 관찰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위쪽으로 시가갭을 높이 띄우고서 움직인다면 사실 매매 대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너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디포럼 제약이라는 종목도 좀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는 게 HLB 그룹에서 이 종목을 이제 인수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뜨면서 이 현상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HLB 그룹의 인수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분봉상 뭐 숨도 안 쉬고 바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 현상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얘도 뭐 바닥에서 보면은 너무 높은 구간이죠. 그래서 얘도 이제 내일 아마 시가갭이 높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종목도 그냥 일단은 좀 보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외에 오늘 소형주 쪽에서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꽤 많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뭐 그렇게 썩 좋은 종목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종목들이 좀 대부분이었고요. 단발적인 이슈나 뉴스를 통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가장 그래도 좀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하는 종목은 후성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이제 내일 좀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갈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찰을 유심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징주는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우리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도 좀 연이어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그래도 양봉으로 좀 마감을 잘 해줬어요. 자, 코스닥 시장도 괜찮은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추세를 잘 유지를 하면서 양봉의 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캔들의 모양을 보면은 이제 도지 캔들의 모양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양봉, 단봉의 캔들로. 이거는 이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 정도의 물량이 좀 쏟아져 나왔어요. 자, 이 물량을 현재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셈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추세를 좀 잘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대단해 보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청약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이 경쟁률을 보면 지난번에 이제 SK 바이오팜의 이 경쟁률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첫날 경쟁률이 무려 427.45대 1이랍니다. 자, 지난번에 SK 바이오팜의 최종 경쟁률이 323대 1이었거든요. 근데 첫날 벌써 경쟁률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자, 이렇듯 시장에 유동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를 오늘
카카오 게임즈에 이 청약에 몰린 이 자금을 보고서 좀 알 수가 있고요. 시장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셈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 자금이 이 유동성 자금들이 굉장히 이 많다라는 거를 또 확인을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런 풍부한 매수 대기 자금에 의해서 당분간 시장은 그래도 뭐 큰 악재 뉴스라든가 미국 시장의 뭐 큰 폭락이라든가 이런 현상들만 없다면 어느 정도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자체로 본다면 이 확진자의 증가 추이가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또 전고점을 도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진행을 하면서 확진자의 수가 그래도 감소하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도 시장은 나름 또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를 하면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좋은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태로 관리가 되면서 확진자의 증가 추이도 좀 억제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감소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은 한 차례 더 전고점을 또 돌파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현재 미국 시장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확진자의 추이와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고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